하실 텐데 우리 이름부터 크게 읽어볼까요? 사각근 경갑설골근. 네, 다시. 사각근 경갑설골근. 네. 사각은 뭐 사각사각해서 사각은 아니고요. 아까 이걸 주셨는데 내일부터 오늘은 좀 안 익숙하니까. 사각근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근육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런 건 어디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중요한데 우리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아주 부분에 있지만 질병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목이 뭐라 그랬죠? 목이 생명의 길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목도 중요해, 손목도 중요해, 발목도 중요해. 그 중에서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이겠죠. 그래서 목이 왜 중요하죠? 이 뇌하고의 교신을 해야 되잖아. 심장은 피를 공급하지만 뇌는 교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보고 무슨 색을 입었구나 이쁘게 생겼구나 이런 인식을 하는 거는 빛이 쏴가지고 눈에 와서 눈이 인식해요? 아니잖아요. 뇌가 인식한단 말이에요. 뇌로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뭐 기적적으로 장님이 막 본다 이런 것들은 그런 이 눈의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뇌하고의 교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게 좋아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뇌하고의 교신으로 호르몬도 만들고 이런 모든 우리 생명작용의 컨트롤 타워예요. 근데 거기에 가는 길에 문제가 되면 생명이 위험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각근인 거예요. 사각근은 사라고 되어 있지만 요 세 개씩 있습니다. 삼각형 안에 이렇게 목을 탁 했을 때 이걸 요런 데 한번 써야 되겠네. 요게 흉쇄 유돌근이에요. 귀 뒤에 두개골이 시작되는 뼈 만져지죠? 유양 돌기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쇄골까지 이렇게 딱 연결, 쇄골과 흉골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근육 두 줄이에요. 하나는 가운데, 하나는 약간 옆에 이렇게 두 줄인데 요 두 줄에 흉쇄 유돌근이라는 게 있는데 요 흉쇄 유돌근과 승모근, 어깨 요 라인 승모근이죠. 요 중간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어디 있죠? 쇄골이 아니라 쇄골 밑을 지나서 갈비뼈 1번, 2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견갑설골근은 이름은 어렵지만 생각하면 쉬워요. 견갑골 뭐죠? 날개죽지. 날개죽지. 설골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혀가 붙어 있는 공중에 붕 떠 있는 뼈입니다. 요 두 개가 연결돼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될 때 흉쇄 유돌근 밑을 지나요. 그래서 흉쇄 유돌근 밑을 지나서 여기 견갑골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요거를 배우는데 요 두 개가 또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 증상, 치아의 문제, 눈의 문제, 침샘의 문제, 혀의 문제, 견갑골이 어깨가 아픈 거, 또 심장의 문제 여러 가지가 갑상선의 문제 이런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여기에 연결돼 있다. 그리고 심지어 손에 힘이 없고 손이 안 되는 아까 우리 성경님 제가 조금 먼저 오시라 그랬잖아요. 항상 한쪽 어느 쪽이었죠 그게? 오른쪽 팔이 안 좋고 어깨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 충격파도 치료도 옛날에 하셨대요. 그런데 또 아파지면서 제가 보니까 딱 사각근과 견갑 설골근을 풀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를 먼저 볼까요? 우리가 천사봉 유미 테라피를 할 때는 뭐를 봐야 되죠? 근막을 봐요.
근막은 우리가 한의학이나 중의학에서는 경락을 보죠. 그래가지고 심장 경락. 또 거기다가 음과 양을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 붙이고 또 뭐 신장 경락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그게 근막과 7, 80% 일치한다. 근데 우리는 뭘 봐요?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근막. 천사봉은 근막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막이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트레인을 타고 가는 열차 라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앞으로 이렇게 가는 표면 전방선이 있고 발바닥에서 뒤를 가서 쭉 와서 요 눈썹에 붙어 있는 표면 후방선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 있고 옆으로 이렇게 몸을 가로질러 가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사선이 있고 그래서 그게 해부학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각근은 어디에 속한다? 크게 읽어보세요. 신부 전방선. 신부라 그러니까 신부에 있구나. 겉에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심장. 근데 여기서 쭉 올라가서 심장 쪽을 하고 이 갈비뼈 안쪽에 우리가 막 분노 또 좌절 또 언젠가 충격받고 막 화상을 입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가족하고 이별을 하고 막 이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상심하면서 위축이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신부 전방선을 쪼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가슴을 막 풀면 어떻게 돼요? 통곡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시원한 느낌을 갖는 게 바로 신부 전방선. 여기를 풀고 쭉 올라가는데 걔가 어디가 있죠? 여기 보면 축두골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가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심적인 상태에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가 확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가 속고 망가지고 그 저번에 우리 치과 지금 공윤수 원장님 말고 치과 원장님하고도 저희가 그 천사봉에 이렇게 협진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7개월인가 8개월 만에 치과 의사 하던 분이 치과 망하고 7, 8개월 만에 이가 막 빠진 거예요. 그냥. 왜? 여기가 긴장하면 이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금니부터 빠지겠죠. 그래서 요 위에부터 여기 교근 있죠? 씹는 근육, 교근, 그 밑에가 사각근이에요. 그래서 사각근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 이렇게 된 데가 여기가 쇄골 안에가 이렇게 움푹 물 들어가겠네? 이런 사람이 이미 굳은 거야, 사각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부분이 뭔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있다든가 라운드 숄더가 돼가지고 쇄골이 막 이렇게 변형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사각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근 부분을 건드리면 막 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아요. 요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신부 어디 있다? 전방선 근막경선에 있는 거예요. 이 사각근을 보면 여기 보세요. 그냥 하나에 붙어 있는 게 흉쇄 요돌근처럼 쇄골에 붙어 있고 흉골에 붙어 있고 유양돌기에 붙어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 풀고 여기 풀면 되는데 얘는 경추 2번부터 7번까지 이 경추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옆에 이렇게 돼 있죠. 예? 추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달라붙은 게 하나씩 한 가닥 한 가닥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에 디스크도 이제 쉽게 오게 되죠. 그리고 이게 긴장하면 디스크도 아닌데 비슷한 증상도 오고 그래서 목뼈 하나하나를 다 망가뜨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뇌에서 교신을 하는데 목을 지나고 경추, 흉추, 요추, 꼬리뼈. 그래서 여기를 리드미컬하게 1분에서 6회에서 8회까지 리드미컬하게 흔들어주는 게 두 개 청골 리듬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뇌척수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눈, 코, 치아, 입, 우리 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기본적인 생존에 관련된 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상선도 당연히 오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자, 요거는 이제 접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올렸던 건데 저 어릴 때 턱 다쳤잖아요. 5살 때 얼음판에서 꼬꾸라지면서 입술이 찢어지고 컬컬했는데 보면 사각근이 요 정도 부위야. 여기가 풍세 요돌근이죠. 예. 근데 요 부분인데 보면 여기가 진짜 안 좋았는데 하고 해도 잘 안 나와. 왜? 제대로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걸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턱입니다. 요 턱라인. 턱라인인데 턱라인 밑에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목에서 딱 가다 딱 걸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되죠. 요 부위가 설골뼈가 있어요. 요 설골뼈가 여기 있고 그리고 목젖이 여기 있죠. 갑상선이 여기에 갑상연골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그 안쪽으로 예 그리고 여기에 갑상선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갑상선은 나비처럼 되어 있는 안쪽에 구슬처럼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둘이 시소처럼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유양돌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된 게 바로 여기가 사각근입니다. 근데 사각근이 이름 자체가 측면으로 기울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각근이에요. 아셨죠? 4개나 뭐 사각 그러니까 저는 이걸 사각지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목을 측면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근육인데 그리스어로 보니까 불균형이라는 데서 유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얘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특히 목이 틀어지게 하는 목이 이렇게 아이들 보면 태어나서 이렇게 발달장애 애들이 가끔 이렇게 오는데 사경이 굉장히 많아요. 목이 틀어진 애들이. 근데 엄마는 잘 몰라. 그냥 그러겠지. 이런데 목이 이렇게 틀어져서 그런 애들을 이렇게 딱 해보면 뒤로 이렇게 목을 젖히라 그러면 목이 헷가닥 이상하게 가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사경이나 발달장애까지는 안 갔지만 약간 더 안 좋은 정상에서 조금 그쪽으로 치우친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애들이 무슨 저게 가요? ADHD 같은 네, 조현병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몸의 문제가 근육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틀어지면 뭐가 틀어져요? 뼈가 틀어져요. 그러면 뼈가 틀어지고 이러면은 거기에 혈관, 신경, 림프 이런 게 다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내 아이가 원래 그냥 기본적인 성격보다 굉장히 막 이렇게 욱한 거거나 아니면 자기 표현을 못 한다거나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을 봐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목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어릴 땐 엄마가 건강하게 잘 놔줬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막 틀어지잖아요. 만약에 운전을 한다. 그럼 매일 운전하면서 한쪽만 봐야 되고 내가 집에서 가정주부를 하면서 운전을 약간 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만약에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직업일 때 이럴 땐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내 일, 직업병이라고 그러죠.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요거를 사각근의 이런 어떤 그 피치 못한 운명론까지는 가면 좀 그런데 어서 오세요, 선생님. 자, 지금 보면 사각근이 3줄씩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3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이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이렇게 몰려서 한 덩어리씩 있는데 얘네들이 경추에 횡돌기, 돌기 이게 이제 추골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하나씩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각근은 갈비뼈 1번에 붙어 있고, 예, 그리고 나중에 후사각근이라고 뒤쪽에 있는 거는 갈비뼈 2번에 붙어 있는데 얘가 들어 올리면 얘가 쇄골이고 갈비뼈 1번은 요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해서 목에 흉추 1번하고 연결돼 있는데 얘네들을 휘어버리는 그러니까 내 몸의 트렁크 이 상체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섰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뒤에 보면 오른쪽이 한쪽으로 휘었다. 뭐 이런 자기 몸의 불균형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남이 봐주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들이 여기서 많이 온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는 사각근이 왜 사각근이 긴장하거나 문제가 되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나 바로 읽어볼까요? 신경총, 세결, 동맥, 압박. 네, 동맥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정맥도 압박하죠. 자, 쇄골이 여기잖아요. 쇄골 아래를 지나는 거를 쇄골화 동맥, 쇄골화 정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을 압박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요거가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을 이제 도표화, 이제 그 도식화를 한 거죠. 그럴 때 얘가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된 거를 긴장해서 빡 하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잖아요. 긴장되잖아. 그러면 안쪽에 있는 혈관과 신경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도 잘 안 가. 얘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팔로 가잖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압박하니까 찌릿찌릿하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하나씩 읽어볼까요? 1번 어깨와 팔 등 통증. 2 디스크 비슷한 증상. 3 통증 유발. 예, 통증은 앞쪽으로는 가슴에도 통증이 오고 옆으로는 예, 손가락, 앞손가락 상지 거기도 오고 뒤로는 견갑골의 내치견은 어디냐면 견갑골의 안쪽이에요. 안쪽. 그래서 뭔가 이 견갑골 안쪽이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좌우 견갑골 사이인 이 부분, 이 좌우의 중간 부분이 전체가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자, 4번. 전체통. 5. 저리거나 찌릿한 증상. 손에 잡은 물건을 놓친다. 손의 부족. 네. 예전에 그 김은희님인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새 회원을 통해서 오신 분 손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노화가 됐고 그릇을 수시로 떨어뜨리니까 신랑이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다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좋아졌잖아요. 그분은 사실 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해야 된다? 사각근. 사각근과 우리가 오늘 또 배우는 견갑, 설공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와 팔, 또 목의 디스크 증상, 또 다양한 뭐 가슴, 손가락, 상지, 또 견갑골의 통증, 예, 등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고 어딘가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손이 그냥 뭔가 손에 문제가 있는 보통 보면 중풍도 손에 이렇게 물건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그럼 참 손도 붓고 이런 증상이 여기서 온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중요합니다. 혼자 오셨어요? 나영님하고 그 희승님하고 같이 왔는데 지금 나영님 그 가족분한테 일이 생겨가지고 자, 여기 그 어깨가 우리가 이 어깨가 보면 위아래가 비대칭이 되고 어깨가 축 처진 사람 또는 솟은 사람 이걸 본인이 잘 몰라요. 근데 특징은 어깨가 계속 아픈 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인데
박석호님입니다. 옛날 보면 쇄골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푹 꺼져 있고 여기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깨가 덩치는 커야 되는데 좁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정상적인 쇄골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깨도 더 내려와야 되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깨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서 어깨가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나빠요. 어깨가 올라가 있으면 눈이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쇄골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좁아져요.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신경과 혈관이 압박을 받겠죠. 자, 그러면 상하 신경청이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반대의 경우죠. 요거는 우리 그 찬이 우리 조카인 찬이 창문 조금만 열을까요? 찬이 같은 경우는 눈에 도드라지게 어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조카의 경우는 저거였죠. 그 강직성 척추염. 그런데 보면 쇄골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 목이 여기가 뭔가 굉장히 불편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경우는 밑에서 얘가 올라가면서 이 밑에가 받치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받치나 밑에서 받치나 결국은 혈관과 신경이 압박이 오는 거죠. 예. 방충망이 어디 있어? 자, 여긴 닫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각근 얘기를 하는데 밴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거를 좀 보셨을 겁니다. 흉곽이라는 거는 상체 이 부분을 말해요. 심장과 폐가 있는 이 부분.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살도 있고 팔도 있고 이러니까 모르는데 요 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목에서 여기까지 갈비뼈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라인이 뭔가 아까처럼 눌리는 그런 반응이 왔을 때 제일 많이 오는 게 이명과 두통이 와요. 그리고 팔에 문제가 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스크와 오십견 또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을 의심하는데 유방암은 아닌데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유방이. 그리고 심장이 쪼여서 협심증에 오해를 산다고 해요. 그 이유를 볼까요? 여기가 눌리니까 여기가 압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죠? 갈비뼈 1번, 2번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리거나 쪼이잖아요. 원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심장이 있어. 그러니까 심장과 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요거는 뭐죠? 소흉근이라서 깊이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어깨에서 갈비뼈 3번, 4번, 5번에 붙어 있는 게 소흉근이에요. 심부에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얘가 땡겨서 올라가면 젖꼭지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젖꼭지 있는 부분하고 젖꼭지 부위와 그 옆부분 거기가 유방암의 75%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흉근이 문제가 됐을 때 유방암이 나타나고 또 이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사각근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이런 통증이 온다.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병이라고 오해하는 것 중에 심장병이 아니고 심장에 압박이 오는 것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모르면 심장병으로 오해하고 약을 먹게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문제가 오는 거죠. 네. 한번 흉곽 출구 증후군의 증상을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팔, 손 문제, 이명 두통, 디스크 오십견, 유방암 협심증 오해. 이게 바로 사각근에서 온다. 사각근이 긴장한 거에서 온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발달장애의 경우인데요. 아이들을 조금 더 봐주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애가 아파서 평생 인생을 망치는 거는 걱정을 안 하고
애가 이렇게 아픈 거를 제가 이렇게 언젠가부터 내가 봐주면 공개를 해주세요. 비용은 없습니다. 다른 똑같은 질환을 앓는 아이들한테 희망이 되어주세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애의 뭔가 노출을 싫어해서.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요번에 한 분은 20세 제가 올린 거 있죠. 간질, 뇌전증이라 그러죠. 어머니는 공개를 허락을 하셨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벌써 변화가 오고 있죠. 지금 보면 어머님도 우리 애가 목이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를 인식을 잘 못한 거예요. 맨날 이렇게 막 불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서서 사진을 못 찍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애들이 산만하거든. 그래서 똑바로 눈도 못 맞춰요. 근데 그런 경우에 출생할 때 사각근을 다친 거예요. 사각근을 다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관 자체는 깊이 들어있어요. 그잖아요. 혈관과 신경은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에 들어있는데 걔가 압박을 받는 건 근육이 틀어진 거예요. 근육이 틀어져서 이렇게 빼다가 뭔가 아기가 이렇게 틀어져서 빼고 엄마의 자궁이 요새 처녀들 막 몸 관리 별로 안 하고 아기 나니까 난산하고 나타가 잘못되고 이러는데 나타가 잘못돼서 제왕절개 하는 경우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또 미숙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엔 3타가 아기를 받았잖아요. 지금은 참 안타까운데 그냥 대학에서 띵 나와가지고 인턴 좀 하다가 아기를 받아. 제대로 받겠어요? 무서워서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산도를 찍는데 이거 좀 미리 좀 해주세요. 못 받는다고. 산도를 나올 때 상태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런 애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바로 관리를 해주면 돈을 엄청 받을 거 아닙니까? 평생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초기에 애기 사경이나 이 사신데 좋아졌다 이런 애 없어요. 발달장애 그때 20살짜리 순천에서 봤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던 이제 순천 교육에서도 제가 봤는데 몸이 틀어지고 다리도 짧고 한데도 한 번에도 몸이 많이 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피드백을 안 해. 우리 애 노출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면 여기가 눌리면서 경추 6번 8병 신경이 대체로 눌리고 경직되고 충격을 받고 단축이 된다. 제가 이렇게 캔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근막이 비틀어졌던 근육이 비틀어지는 방향은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있고 비틀어지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게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를 지나는 근막 사이를 지나는 신경, 림프, 혈관 다 압박을 받으면서 이런 평생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가족이 전부 애 때문에 같이 슬퍼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미리 확인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바로 사각근과 관련돼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슴과 팔과 밑에와 손가락, 삼지 쪽 이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사각근과 연관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이름으로 사각근 증후군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견갑설골근을 할 건데 저번에 저도 처음에는 설골과 관련된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저도 같이 여러분하고 배워간다 그랬잖아요. 이 설골 여기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번 여기 이렇게 눌러보세요. 숨이 탁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뭔가 답답해. 숨이 잘 안 쉬어져. 누가 나를 목을 조르는 것 같아. 저는 무당을 몇 명 만났는데 왔었어요. 치료받으러. 그거를
무당업으로 먹고 살지 않아도 될 거라면 이거를 해라. 네, 자기 그냥 있는 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안 오더라고요. 네, 부산에서 왔던 분인데 그분들이 신병이라 그러는 게 보니까 얘가 다 눌린 거야. 목이 꽉 눌린 거야.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고 막 집안에 막 풍지풍파가 일어났을 때 이 신부가 쪼이면서 이 사각근이 아까 경직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신부에 있는 근육이랑 다 같이 연결됐잖아요. 심장도 눌리고 목도 눌리고 그러면서 머리에 문제가 온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골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 뼈예요, 요 뼈. 요 뼈인데 뼈가 공중에 떠 있어. 그러면서 여러 개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여기가 유양돌기가 있죠. 유양돌기와 흉쇄유돌근하고도 만나 있지만 여기하고 만난 많은 근육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설근은 이 설골근과 요 윗부분 하악골과 만나는 것도 있고 이 다양한 근육들, 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다. 그리고 심지어 뭐랑 연결돼 있다? 견갑골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라운드 숄더가 돼서 맨날 이렇게 돼 있어 어깨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흉쇄요돌근 안으로 들어가서 사각근 위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바로 내 몸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워볼 겁니다. 얘가 뭐죠? 흉쇄유돌근. 네, 흉쇄유돌근이에요. 이 안에 사각근이 전, 중, 후 이렇게 있어요. 그 위를 견갑, 설골근이 요 설골뼈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는 힘줄이죠. 여러분이 천사봉을 이용하든 천사의 날개를 이용하든 정말 중요한 데가 근육보다 뭐라 그랬죠? 힘줄과 인대. 힘줄과 인대는 딴 걸로는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수기로 풀어지겠어요? 무슨 막대기로 풀어지겠어요? 뭐 찌릿찌릿하는 저주파로 풀어지겠어요?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천사봉이에요. 그거를 중요하니까 힘줄, 여기가 힘줄이 있죠. 뼈하고 근육과 뼈가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힘줄이라 그래요. 여기가 힘줄이고 요 사이도 힘줄입니다. 요 사이의 힘줄 부분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요 견갑골과 붙어있는 요 부분도 힘줄이겠죠. 그래서 요 세 군데를 뭐 여기까지 따로 하면 네 군데겠죠. 이렇게 먼저 풀어주고 나서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여기 보세요. 설골뼈가 있는데 설골뼈에 붙어서 여기 흉쇄유돌근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하얗게 표시됐죠. 여기가 힘줄입니다. 안쪽에. 그리고 뼈에 붙어있는 여기도 힘줄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눈에서 한번 내 견갑 설골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 회원분의 이제 관리한 사진을 보냈는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승모근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이 뭔가 항상 우리 여기 보면 여기 아프잖아. 여기 누르면 아픈데 딱 그 부분이 이 승모근이 이렇게 조그맣게 짧게 있고 넓게 있고 크게 있어가지고 세 개로 나눠져요. 그 부분도 있지만 견갑 설골근이 땡겨서 뭔가 전기적으로 찌릿찌릿. 내가 항상 얘기했죠. 통증을 느끼는 건 어디다? 뇌다. 뇌예요. 내가 여기가 아파. 그러면 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뇌하고 교신해서 뇌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가는 건 뭐예요? 신경.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경.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신경이. 여기가 아무리 만장창이가 돼도 신경이 죽었어. 그러면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아픈데도 못 느끼잖아. 너무 나쁜 사람은 천사봉에도 처음에 아픈지 몰라. 경험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맨날 여기 아파. 신경이 눌리고 있다. 신경이 눌리고 있는 건 견갑 설골근의 압박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뭐가 있다? 힘줄이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아파요. 자, 그리고 아까 보면 내치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견갑설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견갑골에 어디에 붙어 있냐? 암 쪽에 내치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아파. 그러니까 뭔가 눌러도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지가 않아. 그거를 견갑설골근과 승모근이 접점되는 부위다. 자, 요번에는 흉쇄유돌근인데 목을 눌렀을 때 이 윗부분과 밑에 부분보다 여기가 아픈 이유가 여기서 설골에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에 힘줄이다. 여기서 눌리는 이런 접점. 여기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흉쇄유돌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목이 이렇게 거북목이 돼가지고 이렇게 쏠렸어. 그러면 얘도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힘줄, 여기 힘줄, 여기 힘줄. 여러분이 힘줄을 인식하라고 제가 이 그림을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힘줄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얘가 안 풀리면 뭔가 딴 데를 많이 풀어놔도 목을 쭉쭉 피기가 힘들어. 자, 여기 설골뼈 부분에 힘줄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견갑 설골근이 있는데 이때는 여기가 눌리면 아까 사각근이 눌리면 경추 신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뇌척수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뇌척수신경의 C 1, 2, 3. 아까는 6, 8번까지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번, 2번, 3번. 그러면 더 심각한 거예요. 경추 1번, 2번, 3번 여기에 척수신경에 문제가 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사각근도 안 좋아. 이거 견갑설골근이 나쁜 사람이 사각근이 좋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면 밑에 6번, 8번은 팔도 안 좋아. 팔도 힘이 안 가. 그리고 8번 밑에는 심장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라인으로 심장도 안 좋아. 그리고 1, 2, 3번으로 안 좋아. 그러면 생명에 어떤 위협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얘가 틀어질 때 목이 아프고 턱관절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 턱이 뭔가 아래 위턱이 이렇게 틀어져서 딱 봤을 때 턱 라인이 비틀어지고 입을 벌렸을 때 찌그러지고 그럴 때 경추 2번이 잘못된다 그랬잖아요. 걔가 이 견갑설골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우리 광대뼈 관리해서 하면 좋아져요. 그거는 크게 보는 거라면 얘는 디테일인 거죠. 얘까지 풀면 이제 나머지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각근과 견갑설골이 함께 연쇄적으로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같이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위부터. 자, 사각근의 통증, 견갑설골 긴장, 풀어주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견갑설골의 긴장, 사각근 풀어 해소해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연관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함께 풀어줘야 됩니다. 얘를 풀어주면 얘가 좋아지고, 얘를 풀어주면 얘가 좋아지고, 예, 그렇게 해서 둘을 함께 관리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사각근을 그린 거고, 요거는 설골에서 이렇게 가서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골, 견갑설골근의 문제가 아니라 갑상선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제대로 오도록 우리가 디테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을 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남녀 나눠서 할 때 제가 조금 부분적으로 해주겠지만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힘줄. 네, 힘줄이 어디 있죠? 설골뼈.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 부위.
그 다음에 견갑골의 안쪽, 내측연, 예, 그쪽으로 있는 데를 옴팡지게 풀어주면 풀린다. 그죠? 그리고 사각근은 어디에 있죠? 갈비뼈 1번, 2번. 그죠? 그리고 목뼈의 측면, 횡돌기, 추골 쪽이죠. 거기를 함께 풀어준다. 추골은요, 우리가 중풍이 오면 이 뒤에 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그림이 없는데 어디 보자. 지금 요게 뒤에 있는 경추뼈고 여기가 횡돌기예요.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거기가 이 머리카락으로 치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뒤에 머리가 있으면 약간 이렇게 내려온 데 있죠. 아세요?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자르다 보면 그냥 이렇게 평평한 사람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풍지혈이라 그러거든요. 혈자리로 그 라인을 따라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오면 중풍이 오죠. 중풍이 오는 라인.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심장의 부정맥 증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과 턱관절, 안면 비대증, 시력과 눈의 다양한 문제들, 치아의 문제, 호흡 부전으로 인한 산소 부족,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각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흉쇄요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 하는 바로 요 부위, 거기가 흉곽, 출구, 증후군, 그게 문제가 되는 걸 그렇게 얘기하죠. 현대의학에서. 거기를 풀어주는 방법은 현대의학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목은 자연 치유하는 데서도 관리를 못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봉으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